버스비 아이들, 퍼기 아이들이 있는 아모림의 아이들이라는 새로운 세대가 좀 탄생했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미운 맨유 새끼 애슐룡입니다. 지난 편에 맷 버스비 감독과 퍼거슨 감독이 기트를 만들어 놓은 맨유의 유스 아카데미 시스템에 대한 역사를 좀 다뤄봤는데요. 그 컨텐츠를 먼저 녹화한 이유는 바로 오늘 컨텐츠를 준비하기 위한 사전의 포석이었는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현재이자 미래로 불릴 수 있는 유스 아카데미 선수들을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맨유 탑 유망주 5명을 꼽아보는 편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아모린 감독이 시즌 중반에 부임을 했음에도 그 짧은 시간 동안 유망주들을 대거 데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지난 시즌 성적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 와중에도 아모린 감독이 유망주들을 계속 기용하려는 모습을 보고 제가 지난 편에 얘기했듯이 버스비 감독과 퍼거슨 감독의 뒤를 이을 맨유의 영광의 시대를 다시 이끌 적임자라고도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독의 소신이에요. 팀 성적이 안 좋으면 베스트 11에서 크게 라인업을 교체하거나 1군의 유소년 팀을 콜업시키는 그런 행위들을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모린 감독은 안 좋은 환경에서도 유소년 선수들을 많이 기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일단은 맨유가 지금 저는 좀 과도기라고 생각하는 게 1군 선수들을 보면은 생각보다 어린 자원들이 주축이 돼 있긴 합니다. 지난 시즌 1군에 기용됐던 선수들 중에 25세 이하 선수들, 그러니까 2000년대생들 선수들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수비진엔 2005년생 레니오로, 2006년생 에이든 헤븐 선수, 2005년생 타일러 프레드릭슨 선수, 2004년생 파트리크 도르구, 2007년생 해리 에머스, 이렇게 수비진의 선수들이 있었고요. 미드필더진을 보면 2001년생 마누엘 우가르테, 2002년생 아마드 디알로, 2005년생 코비 마이누, 2004년생 토비 콜리어, 2004년생 알레한드로 가르나초, 이렇게 미드필더 라인이 있었고요. 공격진을 또 살펴볼게요. 2003년생 라스무스 호일룬, 2007년생 치도 오비, 이렇게 많은 유망주들이 1군에서 데뷔를 갖고 경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물론 이 많은 선수들이 다 맨유 유스 아카데미 출신 아닙니다. 도르구 선수라든지 우가르테, 이런 선수들은 타 구단에서 사온 선수들이지만 어쨌든 맨유가 미래를 보고 사온 영입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이런 1군 선수 말고도 아마 다음 시즌에는 더 많은 선수들이 1군에서 데뷔하게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올 시즌이 끝나고 맨유가 바로 아시아 투어를 떠났죠. 그 아시아 투어에도 상당히 많은 유망주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댄 아머, 고드윌 쿠콘키, 리스 먼로, 타일러 플래처, 잭 무어하우스, 짐 스웨이츠, 셰이 레이시, 제이든 카마초, 세쿠 코네, 이 선수들이 해당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고 많은 유망주들이 경기 출전에 대한 기회를 받기도 했습니다. 만약 유망주들이 그 프리시즌 동안에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게 된다면 아모린 감독은 아마 다음 시즌에 적극적으로 유스들을 기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포르팅에서도 그런 유망주들을 직접 발굴해서 1군에서 데뷔를 시켜서 기용을 해서 성장을 시켰던, 그래서 주축 멤버들로 포르투갈 리그를 제패했던 경험이 있던 감독이기 때문에 맨유에서도 동일한 발자취를 남길 것 같은데, 실제 기사에서 언급된 것들 그리고 제가 플레이 영상을 보고 어느 정도 주관적으로 느낀 것들을 기반으로 맨유 유망주들 중에 탑5를 오늘 뽑아봤습니다. 먼저 세쿠 코네 선수입니다. 2006년생 선수고요. 미드필더입니다. 말리 국적의 선수인데 중앙 미드필더와 수비형 미드필더를 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시아 투어에서 직접 출전 기회를 받았고, 물론 맨유가 전반적으로 경기력이 아쉽긴 했지만 그래서 세쿠 코네 선수가 무난한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 선수는 특히 맨유의 관계자들이 아모림의 3-4-3 시스템에서 중앙 미드필더 2명 중에 약간 딥라인 플레이메이커 정도의 롤에 적합하겠다고 많이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수비력이 꽤 좋다고 합니다. 좀 미리 예측을 해서 가로채기를 하거나 태클을 하는 능력이 좀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공을 탈취하고 나서 바로 탈압박을 하거나 롱패스를 뿌려서 공격 전개가 크게 무리 없게, 그러니까 수비로부터 공격이 전환이 되게끔 하는 플레이, 그런 유기적인 플레이가 꽤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활동량도 받쳐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3-4-3 시스템의 중앙 미드필더에서 꽤 중요한 롤을 맡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다음 시즌에 3선 미드필더 라인이 제가 조금 약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에데르송 선수의 영입설에 대해서도 다루긴 했고, 어쩌면 아모린 감독은 전방 2선과 최전방 자원들을 보강하고 난 뒤에는 중앙 미드필더까지 큰 돈을 들여서 영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세크 코네 같은 선수들을 스쿼드 내에
미래에 1군 혹은 준주전급 로테이션 선수로 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어서 중앙 미드필더 선수들을 더 꼽아볼 텐데요. 바로 잭 플래처 선수입니다. 잭 플래처 선수는 2007년생이고요. 데런 플래처 선수의 쌍둥이 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형제는 타일러 플래처인데요. 두 선수 모두 다 상당히 유망한 자원이라고 해요. 두 선수 다 유망하지만 제가 잭 플래처를 더 손꼽은 이유는 일단 그 왼발잡이라는 프리미엄이 좀 붙어요. 왼발잡이들이 아무래도 천재성이 더 발현되는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전 잭 플래처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꼽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저도 FM을 맨유로 많이 해보다 보면 잭 플래처 선수가 쏠쏠이 커서 나중에 1군 주전급까지는 충분히 올라옵니다. 어쨌든 이 선수가 갖고 있는 포텐셜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 시즌 25라운드에 교체 명단에 들어오기도 했고요. 실제 1군에 콜업돼서 자주 훈련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유소년 레벨에 있을 때도 한 2살 정도 월반에서 뛰어도 큰 무리가 없게 활약을 할 정도로 플레이의 성숙도가 좀 갖춰진 선수라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인 플레이 스타일은 패스를 통한 연계 플레이가 좋다고 합니다. 특히 3자 패스를 통해서 공간을 좀 헤집고 나오는 그런 유형의 선수고, 제가 영상을 보니까 전환 패스가 진짜 좋더라고요. 공이 오자마자 지체 없이 반대편 전환 패스를 하거든요. 공간 지각 능력이 높다고도 보여져요. 어느 정도 천재성이나 타고난 센스가 있는 선수들이 어릴 적부터 이런 플레이를 하긴 하거든요. 공격적 미드필더지만 패스웍이 굉장히 끝내주는 선수로 1군에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앙 미드필더 한 선수를 더 꼽아볼 텐데요. 바로 제이스 피츠제럴드 선수입니다. 일단 이름에서부터 약간 근본 느낌이 나지 않아요? 억지일 수 있지만 제라드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피츠제럴드. 그래서 약간 저는 뭔가 이름에서도 풍겨지고 이 선수의 포지션도 중앙 미드필더 혹은 수비형 미드필더를 본다고 합니다. 2007년생이고요. 이 선수에 대한 그런 멘트가 있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전 마이클 캐릭 선수와 비교되는 선수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 선수의 플레이 영상을 몇 개 봤거든요. 확실히 왜 마이클 캐릭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저는 마이클 캐릭이라든지 스콜스라든지 예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중앙 미드필더를 담당했던 선수들의 클래스를 느끼게 하는 게 뭐냐면, 화려한 스킬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 선수들이 일단 공을 잡으면 약간 경기의 템포가 확 느려지는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공간과 시간을 지배하는 느낌이에요. 그 선수들이 잡으면 왠지 템포가 안정적이고 공 소유에 대해 안정감이 느껴진달까요? 그런 느낌이 나는 선수들이 있어요. 저는 피츠제럴드 선수의 경기 영상을 보면 그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이 선수가 공을 잡으면 순간 그 주변의 공기와 시간이 느려지는 듯한 느낌? 그리고 이 선수의 플레이가 굉장히 여유가 있는 듯한 느낌? 이 멘트가 딱 나오는데 패싱 레인지가 넓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패싱 레인지가 넓다는 거는 짧은 패스도 잘하고 중장거리 패스도 잘하고 롱킥, 롱패스도 굉장히 잘한다. 그러니까 패스에 있어서 일가견이 있는 선수로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볼을 예쁘게만 차는 선수냐라고 했을 땐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박투박 유형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선수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피츠제럴드 선수가 이대로만 쭉 크면은 맨유의 3선에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네 번째 선수를 뽑아볼 텐데 바로 벤디토 만타토 선수입니다. 실제 이 선수 느낌을 보면 와, 얘 찐인데? 얘 근본인데? 축구 진짜 잘하게 생겼는데? 이런 듯한 느낌이 나요. 실제로 플레이도 보면은 이 선수가 가진 쫀득쫀득함과 스피드,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 그냥 딱 봐도 얘 좀 날카로운 선수인데? 이게 느껴져요. 이 선수는 2008년생이고요. 포지션도 되게 여러 군데를 뛰거든요. 우선은 커리어 초반에는 왼쪽 풀백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지난 시즌부터는 반대발 윙어,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발잡이 윙어로 뛰기도 하고 혹은 오른쪽 윙백으로 활약하는 시간이 길어졌다고 합니다. 만타토 선수도 부카요 사카와 비슷한 유형이라고 나옵니다. 제가 이 선수의 영상을 봤을 땐 카요 사카보다는 저는 조금 더 디알로 느낌이 더 나긴 했거든요. 사카 선수는 뭐랄까 드리블이 조금 더 유럽 선수 같은 느낌이 좀 나거든요. 약간 프랑스 선수나 약간 우아한 듯한 느낌의 드리블 느낌이 저는 난다면, 아마드 디알로나 만타토 선수는 약간 사바나에서 사냥을 하는 뭔가 그런 사냥꾼 같은 되게 정말 역동적이고 빠르고 날것의 느낌이 전 좀 나요. 기본적으로 스피드나 활동량이 굉장히 좋고 드리블이 굉장히 좋아요. 실제 경기 영상도 보면은 측면에서 드리블로 한두 명 녹여내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처럼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이 선수가 저는 되게 더 유망하다고 보는 게, 보통 왼발잡이 선수들이 약발인 오른발 능력이 되게 약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만타투 선수는 왼발잡이 외에도 오른발을 곧잘 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지만 역발 윙어로 치고 들어와서 슈팅을 때리는 그런 옵션 말고도 직선적으로 드리블을 쳐서 오른발로 크로스를 하는 그런 선택지도 있는 선수라 사실 양발의 능력치가 있어서 그 양발의 활용도가 다르다면 수비진 입장에서는 막기 힘들잖아요. 마치 손흥민 선수처럼. 그래서 만타투 선수는 그런 점에서 더 포텐,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가 되어지는 것 같고요. 실제 아모린 감독도 만타투 선수를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다는 기사를 보기도 했어요. 지금 3-4-3 시스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윙백 자원으로 데뷔를 해도 굉장히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만타투 선수도 이번 프리시즌을 통해서 1군 선수들의 템포와 경기력을 많이 따라잡게 되면은 아마드 선수의 백업 선수로 다음 시즌에 데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 맨유 팬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자원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디알로 선수에게 조금 더 공격적인 역할을 맡기고 만타투 선수를 윙백으로 기용을 해서 오른쪽 라인이 다 역발로 가도 저는 전술상 또 다른 선택지들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타투 선수가 지난 시즌 모든 대회에서 106분당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다고 해요. 사실상 한 경기당 한 개의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을 갖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타투 선수가 빨리 1군에 데뷔해야지 아모린 감독에게 또 다른 옵션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수입니다. 바로 고드윌 쿠콘키 선수입니다. 아시아 투어 명단에 있던 선수인데 2008년생 수비수고요. 센터백입니다. 근데 그 귀한 왼발잡이 센터백이고요.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키가 이미 196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지컬이 이미 완성된 선수예요. 그래서 이런 압도적인 피지컬을 바탕으로 이미 1군에서 훈련을 콜업해서 시켰을 때 아무린 감독에게 인상 깊은 활약을 보여줬다고 하고, 왼쪽 스토퍼 역할로도 최적화된 자원으로 볼 수도 있고, 큰 키를 바탕으로 3백 가운데서 중심을 잡아준 역할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간략하게 5명의 유스 선수를 좀 뽑아봤어요. 근데 이게 제가 뽑고 나서 보니까 주로 중앙 미드필더 가 많이 뽑혔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뽑혔지 생각해보면, 지금 제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조금 보강됐으면 하는 포지션이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했던 포지션들을 저도 모르게 꼽은 것 같아요. 보시면 3선 미드필더가 2명이죠. 세쿠코네 선수와 피츠제랄드 선수, 그리고 2선 혹은 3선 미드필더로도 뛸 수 있는 잭 플래처 선수가 있고요. 그리고 센터백 라인도 물론 에이든 헤븐 선수가 잘 성장해주고 있지만 리산마 선수가 잦은 부상으로 이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의 왼쪽 스토퍼가 더 있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고드윌 코쿤키 선수를 뽑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오른쪽 윙백 자원으로 뛸 수 있는 만타토 선수까지. 어쨌든 지금 전반적으로 맨유에서 조금 보강이 필요한 자원들을 뽑게 된 것 같아요. 이 선수들 말고도 여기엔 안 뽑혔지만 유망한 선수들이 맨유에 많아요. 제가 제일 늘까 말까 고민했던 선수 중에 하나가 제이든 카마손 선수거든요. 카마손 선수가 지난 시즌에 1군에 콜업돼서 교체 명단에 굉장히 자주 이름이 보였던 것 같아요. 카마손 선수도 1군에서 계속 콜업돼서 훈련을 하고 있고 2006년생 오른쪽 풀백으로 뛴 선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모림의 시스템에선 3-4-3의 윙백으로 뛸 수 있는데, 이 선수가 공격적인 재능이 있어서 오른쪽 윙어로도 많이 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도 5명 안에 충분히 들 수 있지만 만타투 선수를 제가 어쨌든 조금 더 한 단계 위 선수로 그냥 인지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왼발잡이의 프리미엄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아쉽게 밀렸지만, 이 선수 말고도 셰이 레이시 선수, 에단 휘틀리 선수, 잭 우어하우스, 아미르 이브라기모프 선수까지 굉장히 유망한 자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아모린 감독이 좀 장기적으로 맨유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맡아서 유망주들을 매년 차례차례 데뷔시켜서 제가 이전 편에 얘기했던 버스비 아이들, 퍼기 아이들이 있는 아모림의 아이들이라는 새로운 세대가 좀 탄생했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어요. 어쨌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유스 아카데미를 꾸준히 투자해와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매번 유망한 선수들이 많았거든요. 지금 1군에도 보면 코비 마이누 선수라든가 토비 콜리어, 가르나초 등등 맨유 유스의 산실로 1군 수준까지 올라온 선수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맨유는 유망한 선수들이 있지만 최근에 맨유의 성적이 부진하면서 유망주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유망주들이 결국엔 맨유의 1군에 자리 잡지 못했던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다시 아모림 체제로 유소년의 대폭 투자를 더 하고
아모림 감독이 더 기회를 주다 보면 아모림의 아이들이라고 평가될 만한 세대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시즌 제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시즌 중에도 많이 어필을 할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생각하고 있는 컨텐츠는 유망주 성장 일기랄까요? 그런 컨텐츠도 지금 다음 시즌에 운영을 해볼까 생각 중이니까 미운 맨유 새끼 구독자분들도 지금 맨유의 미래라고 불리는 제가 꼽은 선수들 말고도 다양한 유망주들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맨유 경기를 더욱 즐기셨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5명 선수를 뽑았지만 이 선수 외에도 좀 이 선수는 왜 안 뽑았냐, 혹은 내가 보기에는 지금 5명 선수 중에 이 선수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각양각색의 의견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의견들을 댓글로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버스비, 퍼거슨으로 이어진 역사적인 유스 아카데미부터 현재의 유망한 자원들까지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즌 이 유망주들의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